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제가 스튜디오가 아니어서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목소리 톤이 왜 이렇게 낮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내일까지는 그렇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FOMC와 관련된 기사가 떴고 제가 아침 8시에 속보로 때려드렸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이 확실됐고 양적 긴축이 5월에서 6월 정도 시작된다. 그럼 디테일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이 파월 기자회견 매파적이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시장은 6, 7회 금리 인상을 반영할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번 주 특히 제가 하루에 3번 방송하는 내용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갔고, 이거, 리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전략 같은 거 남겨드렸고, 기타, 4,700, 어차피 일단 궁극의 1차 목표는 사상 최고치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 진성 투자자분들이시라면, 4,760원을 뚫는 방법까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린 영상이니까요. 그거 아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여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3월을 시작으로 해서 최소 4차례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서는 6, 7회 금리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 quantitative tightening 역시 이르면 5월, 6월 중 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원래는 8월에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작년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빠르면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조금 주저앉는 느낌이 또 없지 않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26일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웃돌고 있고 노동시장도 강하다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금리를 현 수준인 0.00에서 0.25%로 유지하되 고용 상황과 치솟는 물가를 감안해서 곧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FOMC 발표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주요 외신은 연준이 3월 중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7일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FOMC 정책 결정 내용이 대체로 예상에 부합했다. 예상한 대로 했잖아요. 근데 기자회견 내용은 다소 허기시했다. 그런가요? 파월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여건이 된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안 되면 안 하겠죠.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고용시장의 회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고용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물가 안정에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파월 의장이 현재 경제 상황이 과거 금리 인상기와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한 점, 현재 경제 상황이 과거의 금리 인상기와 다르다. 그렇죠. 왜냐면 팬데믹 선언 때 제로 금리에서 다시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10년 또는 13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위기가 바로 2022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펜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화면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향후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상한다? 그럴 수 있죠. 금리 인상 폭이 50베이스 포인트, 1베이스 포인트는 0.01%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여건 긴축을 연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예상된 결과로 본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쌓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아니다 이러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 하면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2022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측을 장기적인 1년짜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금리 인상이 4회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시장이 금년 중 6, 7회 인상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quantitative tightening이 임박했다고 보고 연준이 5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5월에 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험난합니다. 웰스파고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과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등 매파적이었다면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 결정을 위해 적어도 한 번은 회의를 또 가질 것이다.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발표하고 6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에 발표, 6월에 시작. 자, 굉장히 이르죠. 마지막 JP모건은 연준은 시장의 3월 금리 인상 예상을 강하게 확인시켜줬다면서 정책 결정문 첫 문단 In the challenging times를 삭제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비상 상황의 통화 정책이 아님을 시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물가가 한 7에서 8%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죠? 너무 자금을 많이 풀었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2022년에 한 해 동안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오늘 하루 동안 FOMC가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보면 오늘 2700이 깨졌습니다. 2631까지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코덱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말고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보여드리면 또 창을 넘겨야 되니까 어쨌든 다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좀 마지막으로 단기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얻어맞는 한 블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표현해드리고 그리고 2022년은 저는 저희 회원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릴게요. 50% 현금 비중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단기에 올랐다고 좋아할 거 없고 단기에 내려갔다고 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022년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이 4회인지 5회인지 6회인지 모르겠고요. 3월 금리 인상인지 4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고, 양적 긴축이 뭐 언제 될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회의도 회의할 때마다 올리겠다. 뭐 이런 향후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5월 회의에서 발표하고 6월부터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일단은 회의 결과를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이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박진 않았어요. 이 1차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대충 그림은 그릴 것 같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회의가 될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전략은, 참 이것도 참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조화가 아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주식과 암호화폐는 동조화가 아니었습니다. 커플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장점도 있죠.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당장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국내 우리 암호화폐를 보더라도 국내 4대 암호화폐 대표들이 우리 대통령 후보 2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봐서라도 조금씩 제도권에 들어온 느낌이다. 제도권에 들어오는 건 장점도 있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더 이상 음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단점은 이제 동조화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FOMC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SEC도 중요한 거 제가 낮방송 해드렸던 것처럼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상장 폐지를 딛고 다시 그 Go Public을 낮방송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리리스팅을 생각하고 있다. 재상장을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는 SEC 소송이 굉장히 pretty good progress라고 이야기했었고, 오늘 이제 올해 1월의 메시지는
레일리스팅을 직접 던지는 것을 봐서 SEC와의 소송에 걸려 있는 리플 랩스라고 하는 이 브래디 갈링어스의 회사는 천천히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준비가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건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되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FOMC가 문제고요. 왜냐하면 동조화가 됐기 때문에 주식과 암호화폐는 동조화가 돼버렸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돈줄 조이기,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2022년의 암호화폐 시장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진짜 이 초심자분들, 투자 초보자분들,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 그냥 단순히 ATM, 그냥 야 비트코인은 ATM 기기 아니야?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ATM 돈 넣으면 돈 자고 일어나면 돈 불려서 주는 데 아니야? 돈 복사해 주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몰빵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감히 여러분께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좀 차분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의 시야가 좁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아까처럼 ATM 기기로 생각하고 좀 이 욕심이 많고 욕심이 끼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단기로 보니까 아마 단기로 보면 볼수록 2022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건 FOMC 회의를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올려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양적 긴축도 해야 되고. 왜냐면 전 세계적인 경제, 작게는 미국 경제, 크게는 전 세계적인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 한 해다. 이거 슬기롭게 잘 버티고 그리고 2023년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 살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SEC 소송 아니면 아까 FOM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기도드리고 이렇게 막 가지야 외치고 제발 부탁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고 FOMC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당장 고민할 게 아니면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민해도 안 될 걸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공개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나의 투자 실력을 강하게 만드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회원분들처럼 이렇게 이건 제가 아까 제가 유료 콘텐츠입니다. 유료 콘텐츠 26일 수요일에 한 건데 이분 백주 전사님 이분 군인이신데요. 뭐 이렇게 잘 또 정리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저는 멘탈과 방향 잡아드리는 식으로 가고 또 회원분들은 회원분들 가고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저희 방송 또 공개 방송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힌트를 2022년의 힌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숙여야 될 때는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여야 될 때 안 숙이고 뭐 어쨌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 결과는 굉장히 암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숙일 땐 숙이고 그리고 또 결과가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또 그건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리고 건전한 투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은 99%가 손실을 보는 구간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팔지 않는 이상 손실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섣부른 추가 매수도 뭐 여러분이 계획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2년을 길게 보고 여러분이 이때는 정말 추가 매수할 때가 됐다. 그때 판단될 때 그때는 하시는데 2022년 전체를 조금 조심스럽게 가면서 평단을 맞추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화이팅 하고요.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까지는
내일까지는 그렇죠. 내일까지는 조금 조용히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스튜디오가 아니어서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분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